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곱의 법칙이 더 많이 쓰이죠, 실전에서. 자,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1, 2, 3, 4, 5, 6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홀수입니다. 세 자리의 홀수. 자, 일단 홀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세 자리의 숫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요 끝자리에 홀수가 오는 거죠. 그럼 끝자리에 지금 홀수를 보시면 1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고 5가 있습니다. 그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냐 이거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 한 개가 사용됐죠. 1, 3, 5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사용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어떤 자리에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다면 그때는 고정을 시켜도 됩니다. 여기가 1이다 라고 고정을 시켜도 돼요. 그러면은 1을 사용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남은 숫자는 몇 개죠? 5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 경우의 수,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부터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남은 숫자가 5개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경우의 수가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죠? 아무거나 생각하는 겁니다. 2가 왔다 이렇게. 여기 2가 들어왔다. 여긴 1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하나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2는 사용이 됐습니다. 남은 숫자는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4가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자리의 홀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여기는 몇 자리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몇 개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계산한 다음 이 경우의 수들을 곱하는 겁니다. 왜 곱하냐? 연속적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시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60까지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홀수, 그죠? 홀수가 1, 3, 5 3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3가지가 계산이 되는 순간 여기 들어올 숫자를 1로 생각하고 1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면 하나를 숫자를 고정해도 된다. 1로.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의 숫자는 2의 배수. 자, 2의 배수. 그 다음 10의 자리의 숫자는 4의 약수. 그 다음에 1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 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세 자리의 자연수죠. 세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세 자리의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 라고 보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몇 개 올 수 있지? 자, 여기 몇 개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지?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의 배수는 뭐 있죠? 2, 4, 6, 8, 10 되는데 10부터는 두 자리니까 아예 안 되죠, 이거는. 그죠? 2의 배수이긴 하지만 여기는 한 자리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10의 자리는 4의 약수입니다. 4의 약수는 뭐 있죠? 1, 2, 4.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뭐 있죠? 2, 3, 5, 7, 11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00의 자리에는 2의 배수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오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서는 1, 2, 4 세 가지 올 수 있죠. 여기는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의 자리의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계산한 다음 연속적으로 숫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들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8가지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0이 반드시 포함된 세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0이 반드시 포함된 세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0이 반드시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0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 이거 0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101 이런 것도 0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0 이것도 지금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 개의 숫자를 예시를 들었는데 그 숫자를 보면서 뭔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분류 기준입니다. 경우의 수나 우리가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 단원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분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분류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는 0이 못 오니까 여기나 여기 0이 올 겁니다. 그러면 0이 한 개만 오는 경우, 그러니까 10의 자리만 0이 오는 경우 또는 1의 자리만 0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0이 한 개 오는 경우와 둘 다 0이 오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0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0이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도 있죠? 0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0이 못 오죠? 여기 100의 자리에는.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 0이 못 오니까 올 수 있는 숫자는 9개죠. 1에서부터 9까지. 그래서 여기는 9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0이 만약에 이쪽에 온다면 하나가 여기 온다면 지금 우리가 한 개인 경우 계산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죠? 여기는 0에서부터 9까지 총 10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이 들어오게 되면 이 경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0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0이 10의 자리에 0이 하나 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 그죠? 9가지, 9가지. 그래,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81가지가 됩니다. 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연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10의 자리가 아니라 1의 자리에 0이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분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0이 오게 되면은 일단 여전히 이 자리는 1에서부터 9까지 9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9가지겠죠. 0에서부터 9까지 10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여기도 81가지가 나옵니다. 이 곱해서.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0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건데 0이 두 개인 경우는 몇 가지죠? 여기 선택지가 없죠? 이 두 가지 두 개 다 들어와야 됩니다. 0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결국은 요 100의 자리 여기에 1에서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선택지가 없습니다. 9가지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80안가지, 80안가지. 0이 한 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80안가지라고 하는 건 숫자 3개가 다 채워진 겁니다. 연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적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경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6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 162가지에다가 또는 여기 또 9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9가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1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천천히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이 생각의 순서를 잘 머릿속에 자리 잡게끔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풀다 보면은 이게 좀 적응이 되고 나면 바로 0이 여기 오는 경우 9가지, 9가지에서 바로 81가지, 0이 오는 경우는 또 0이 여기나 여기 오겠구나 해서 곱하기 2에서 바로바로 계산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분류 기준을 좀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 동시에라는 말 나와 있죠? 곱의 법칙입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짝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3개죠. 3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을 우리가 A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B라고 보고 세 번째를 C라고 본다면 이 3개의 곱이 짝수가 된다. 그러면 3개의 곱이 짝수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만 짝수가 돼도 되죠. 셋 중에. 그래서 짝수, 홀수, 홀수 이런 경우 있죠. 하나만 짝수가 되는 경우. 근데 이게 홀수, 짝수, 홀수가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짝수 하나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짝수가 한 개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가 2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짝, 홀 이렇게. 물론 이 짝수와 홀수의 위치가 바뀌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4, 5, 2, 5, 4, 그죠? 5, 2, 4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짝수가 3개여도 되죠. 짝수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들을 다 생각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다? 적어도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여사건. 집합으로 치면은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사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겁니다.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주사위 3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 경우의 수는 잘 보세요. 적어도 짝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전부 홀수인 경우입니다. 적어도 여자면 반대 사건은 전부 남자인 경우입니다. 적어도 모음이면 반대 사건은 전부 다 자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짝수의 반대가 전부 홀수인 경우 이 3개의 숫자가 전부 다 홀수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 3가지 빼고 하나가 홀, 요 하나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주사위 눈 중에서 홀수는 3개 있죠. 1, 3, 5.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입니다. 여기도 3가지고 여기도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6의 세제곱은 216인가요? 그죠? 216에서 27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189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문제는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적어도라는 말을 표면에 나타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어디에도 적어도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그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을 좀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경우의 수가 왜 어려운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설렁설렁 읽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 이게 답이다 라고 해서 체크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전시관에 8개의 문이 있다. A, B는 퇴장만 가능하다고 할 때 이 A와 B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장만 가능합니다. 나가는 거. 그죠? 그러면 이 문들은 어떻게 되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6개의 문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입장과 퇴장이 다 가능합니다. 이때 어느 한 문에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어느 한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 문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문으로 나간다. 다른 문. 그죠? 자,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몇 가지죠? 6가지죠, 6가지. 입장 가능한 문은 6가지입니다. 그러면 퇴장을 할 때는 이 6개의 문 중에 뭔가 하나는 사용했겠죠. 그럼 거기는 다시 퇴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퇴장할 수 있는 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퇴장할 수 있는 문은 7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42가지가 나온다. 입장과 퇴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곱해야 되겠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42가지다.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여기 2가지로 나가는 방법은 2가지겠구나. 이 나가는 문 퇴장만 가능하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6개, 나가는 문이 2개, 12가지를 찍을 수 있는데 보기 좋게 여기 오답이 1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다른 오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왜 틀렸는지 그게 오답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안목이 넓어집니다. 자, 다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을 못 봤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장 가능한 문이 6가지고 그럼 들어왔다가 이 문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6가지 들어오는데 6가지 나갈 때는 이거 2개 쳐서 8가지 48가지다라고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오답들을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다.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4점짜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시도를 못하면 안 됩니다. 겁만 안 먹으면 돼요. 자, 보시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원칙이 뭐였냐면 이런 말 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자, 다시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고정을 시켜라.
이 말 기억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가 지금 4, 5, 6이 있고 A2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 5, 6, A3가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A1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00의 자리의 숫자, A2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0의 자리의 숫자, A3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의 자리의 숫자로 하는 세 자리 수를 만들 때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 이 말이 중요하겠죠.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됩니다. 그 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 4, 5, 6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는 세 가지가 오죠.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죠. 그러면 여기를 하나를 고정하세요. 뭐 아무거나 4 이렇게 5로 해야 됩니다. 6으로 해도 되고. 자, 4로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리가 다 달라야죠. 숫자가. 그죠? 그럼 4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고정시킨다라는 말은. 그러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4를 빼야 됩니다. 4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2라고 하는 집합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10의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여기가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5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를 아무거나 고정하세요. 1 이렇게. 괜찮죠? 자, 이 말입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면 숫자 아무거나 가져와서 고정을 시켜라. 자, 그 다음 여기서 1이 사용됐으니까 1의 자리에 1이 오면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9개 중에 2개를 빼고 7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3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여기가 5가지, 그 다음 7가지. 이렇게 해서 얼마죠? 15 곱하기 7이니까 105가지가 되겠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수형도 기억하시나요?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이죠. 자,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4가 올 수 있겠죠. 그럼 10의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죠? 10의 자리에는 여기 4를 빼고, 그죠? 4를 빼고 1, 2, 3, 5, 6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1, 2, 3, 5, 6. 자, 그러면은 1과 4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때 여기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1과 4는 사용했죠. 요 라인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1과 4를 빼고 1과 4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가 올 수 있겠죠. 여기는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의 숫자. 그죠?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4하고 2를 사용했으니까 1의 자리의 숫자 중에서 4와 2는 빼야 됩니다. 그럼 또 7가지죠. 이 라인은 또 7가지죠. 얘도 7가지입니다. 얘도 7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35가지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따진다면 5가 온다고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35가지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6이 온다고 봤을 때도 35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5가지, 35가지, 35가지 해서 총 몇 가지? 105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게 수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빠르죠? 그죠? 이렇게 연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게 4점짜리입니다.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해서 틀릴 가능성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문제의 뉘앙스를 잘 보고 경우의 수를 잘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어느 모임에 4가족이 참석했는데 각 가족은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읽지 마세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가족, B 가족, C 가족, D 가족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빠, 엄마, 그죠? 그 다음에 자녀 1, 자녀 2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얘가. 각 가족이.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모임에서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뽑는다.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여기서 말하는 3명의 대표라는 말은 아빠 대표, 엄마 대표, 자녀 대표 이렇게 3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말 기억하시죠? 경우의 수가 다시 적습니다. 계산되면 고정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아빠 대표를 한 명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 가족, 이 가족, 이 가족, 이 가족 아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빠 대표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죠. 그러면은 이 가족, A 가족에서 아빠 대표가 나왔다고 봐버리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엄마 대표든 자녀 대표든 뽑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마 대표를 뽑을 때는 이 3가족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아빠 대표가 4가지다라고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는 순간 얘든 하나가 여기서 나왔다. A 가족에서는 아빠가 나왔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됐으니. 그러면은 엄마 대표는 여기서 뽑으면 안 됩니다. 자녀 대표도 여기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됩니다. 경우의 수가. 자, 이제 경우의 수 계산됐죠? 그러면 그게 B에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엄마 대표, 여기는 아빠 대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이해되시죠? 경우의 수 계산되면은 엄마 대표를 여기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대표를 뽑으셔야 됩니다. 자녀 대표. 그러면 어느 가족에서 나올 수 있느냐? 가족이 지금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2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4가지, 3가지, 2가지니까 24가지다.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죠. 24가지라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보기에. 그러니까 아주 친절한 겁니다. 제 같으면 1번에 24가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돼요.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 대표를 C에서 뽑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족 구성이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가 있겠죠. 그죠? 자녀가 2명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자녀 대표가 2가지다. 그럼 그게 C에서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3가지, 2가지에서 48가지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고정해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거 자녀 대표를 뽑는다 그랬는데 얘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숨겨져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이게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는 말 보이시죠? 똑같은 종류의 물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종류의 물건이 되게 되면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다른 종류의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합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종류의 물건입니다. 기억하시고 6개를 진열하려고 한다. 가로줄과 세로줄에서 물건이 진열되는 칸의 수가 각각 1, 2, 3, 1개, 2개, 3개가 되도록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가로줄과 세로줄, 그지? 물건이 진열되는 칸의 수가 각각 1개, 2개, 3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가로줄을 먼저 보게 되면 1개짜리 보이죠? 이게 2개짜리 보입니다. 그 다음에 3개짜리. 그죠? 그 다음에 세로줄로 봤을 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동그라미가 여기 오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가능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말 기억하시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계산되면 고정을 하세요. 고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1개짜리를 먼저 넣을 건지 3개짜리를 먼저 넣을 건지 2개짜리를 먼저 넣을 건지 이때는 3개짜리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3개짜리는 가로선상에 이렇게 넣었을 때 가로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넣었을 때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3개짜리 자, 3개짜리는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니 고정시키는 겁니다. 아무데나 제일 밑바닥에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3개짜리가 밑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개짜리를 생각해 보세요. 2개짜리. 2개짜리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자, 2개짜리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짜리는 2가지가 되죠. 자, 그런데 2개짜리가 이 2번째 줄에 온다고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니 이제 그림을 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2개짜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둘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3가지입니다. 그래서 2개짜리가 여기든 여기든 올 수 있는데 그게 2가지고 여기 온다고 봤을 때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6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니까 2개짜리를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개짜리를 배치하셔야 되겠죠. 1개짜리는 몇 가지일까요? 자, 여기 오면 되나요? 여기 오면 어떻게 되냐면 세로줄을 보세요. 세로줄을 보게 되면 2가지 안 됩니다. 왜? 세로줄로도 1개, 2개, 3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온다면 가능한가요? 여기 온다 했을 때 3개짜리, 다시 1개짜리가 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올 건지, 여기 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오게 되면 2개가 되니까 세로줄에서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능한가요? 이거는 괜찮죠. 세로줄을 보게 되면은 1개, 2개, 3개입니다. 가능합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가능하죠. 1개, 2개, 3개. 그러니까 1개짜리가 이 줄, 가로줄에 올 수 있는 경우가 1가지고 배치되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왜? 동시에 넣기 때문에 3가지, 6가지, 2가지를 다 곱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는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면서 36가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 조금 감이 오시나요?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면 고정하라. 그림을 고정하든지 아까 집합에서처럼 원소를 고정하든지 고정시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곱해법칙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합의법칙과 곱해법칙이 한 문제 속에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곱해법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음 내용들 문제 푸는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합의법칙과 곱해법칙이 동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A, B, C, D, E, F 6대의 자동차가 모터쇼에서 그림과 같이 6개의 부스에 전시된다고 한다.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고 B 자동차는 C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도록 자동차가 전시될 때 부스를 정하는 방법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여기 부스 2와 4는 요거 2와 4는 출입구가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과 5는 각각 출입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A가 B보다 요쪽 출입구 쪽에 가까운 데 있고 B는 C보다 요쪽 출입구에 가까운 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B가 만약 여기 있다면 C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A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오는 겁니다. 그죠?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못 옵니다. 그러니까 B가 올 수 있는 곳은 3번, 5번, 여기나 5번 쪽에. 그럼 C는 선택지가 없죠. 여기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분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분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고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 고정한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요 2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류 기준 보시면 A와 B와 C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출입구 쪽에 가깝다 이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A와 B의 C의 분류 기준을 A, B, C의 위치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출입구 쪽에 가까운 순으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1로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요쪽 라인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겠습니다. 요쪽을 A 라인, 요쪽을 B 라인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6번 자리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A가 1번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가 1번 자리에 오게 되면은 B라고 하는 자동차는 A 라인이나 B 라인에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여기는 왜 못 오냐? 여기 와버리게 되면 C가 올 자리가 없죠. C는 B보다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가 1번 자리에 왔다고 봤을 때 B 자동차는 A 라인이나 B 라인에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 라인에 왔을 때, 그 다음에 B가 B 라인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라인에 오는데 자리가 두 개 있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B를 고정시키세요.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여기에 B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C는 B 뒤에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번, 5번, 6번 자리에 아무 데나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C가 배치되는 경우는 C 배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배치될 수 있겠죠. 나머지 A, B, C가 배치됐으니까 D, F가 배치돼야 됩니다. 남은 세 자리에. 그럼 C가 여기 왔다고 봤을 때, 그죠? 세 가지 계산됐으니까 여기 왔다고 봤을 때 나머지 D, F가 이 세 자리에 아무 데나 올 수 있습니다. 세 개가 일렬 배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D, E, F, D, F, E, E, D, F, E, F, D, 그죠? 그 다음에 F, D, E, F, E, D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죠? 6가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계산이 끝난 겁니다. 2가지, 3가지, 6가지 해서 이게 쭉 배치가 됐죠? 그러니까 이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36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전히 A는 1번의 고정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B가 B라인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3번이나 5번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여기서 벌써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왔다고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C의 위치는 여기밖에 못 오죠. 그래서 C 위치는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C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은 자리에 D, F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3개짜리가 3자리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6가지입니다. 여기 계산되어 있었죠, 방금. 그래서 나머지 6가지에서 배치가 완료됐죠? 이걸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번에 온 경우가 계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A가 A라인에 오는 겁니다. A가 A라인에 오게 되면은 여기나 여기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벌써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A를 고정시키세요. 이렇게 고정. 그 다음에 B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 못 오죠. B는 절대 여기 못 옵니다. 그럼 C가 배치가 안 돼요. 그럼 B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죠? 그래서 B가 B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오기 때문에 B 여기를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럼 C는 한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 요 세 자리에 나머지 DF를 배치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해서 요걸 다 곱하게 되면은 24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 지금 보시면 다 구해놓은 36가지, 12가지, 24가지 합치면 총 몇 가지죠? 72가지가 되겠죠. 그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분류 기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이겁니다. 분류할 때 기준. 이 문제에서는 A, B, C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배치하고 B 배치하고 C 배치, 나머지.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곱의 법칙을 봤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대부분 다 한 문제 속에서 다 동시에 연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경우의 수는 항상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자, 기본적인 곱셈 법칙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